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축 인공수정 3 응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응용 방법이란 직장 검사에 의한 임신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3년 1학기 연남대학교 산업재 특강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공수정사의 필수 테크닉 조기 임신 진단입니다. 인공수정사가 정액만 주입하고 후속 조치인 임신 진단이라든지 번식 장애를 진단할 수 없다면은 인공수정사로서의 자질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들은 직장 검사에 의한 번식 장애를 진단할 수도 있고 조기 임신 진단도 직장 검사에서 빠르게 임신 여부를 확인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의 필수 테크닉은 직장 검사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겠으며, 두 번째는 질경관 입구 상피세포 검사법으로도 임신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경관 입구에 상피세포를 섬에어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서 그거에 의해서 현미경적으로 검사해서 임신 진단 여부도 여러분들이 겸비할 수 있으면 아주 유능한 수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호르몬 측정법, 혈액이나 우유 중에 프로제스테론 농도 측정에서 임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빠른 방법은 어떤 면역학적으로 어떤 항체 검사나 이런 거에서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측정에서 임신 유지를 위한 프로제스테론 수준인지를 확인해서 임신, 비임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은 초음파 진단 기를 이용해서 자궁이나 난소의 변화 유무를 확인해서 임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의사보다도 더 많이 인공수정을 하고 직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익혀놓는다면은 수의사다운 인공수정사로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인공수정의 수태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렌다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번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러한 카렌다는 임신 번식 기간 내의 어떤 상태를 직접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휴일형의 카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동물의 염색지 수와 임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염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개, 고양이, 더 나아가서는 닭,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낙타, 이러한 동물에 대해서도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이 얼마인지,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개량이라든지 교배 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낙타 인공수정을 잘 배워가지고 아갑의 인공수정 전문가로 이렇게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낙타는 소보다도 훨씬 경제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또는 낙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아랍으로 가서 낙타 인공수정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임신 진단법은 화상 열감지법에 의해서, 열감지 카메라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지면 체온보다 약 1도 정도, 1, 2도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 자궁은 다른
그 몸의 부분보다도 열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열감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임신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소도 직장 검사에서 임신 진단이 아니고 열 하선 카메라로 있는 암소들을 싹 스캔해 가지고 바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 감지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동시키면 휴대폰으로도 열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열 감지 카메라에 의한 열 감지 분석에 의해서 임신 여부를 진단할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직장 검사에 의한 임신 진단 방법인데요. 그 소견 특징 직장 검사에는 소 임신 일령별 태아와 자궁 크기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신 30일령 때에는 태아의 체중이 0.28g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새끼손가락 끄트머리 정도의 무게인데요. 1.2cm의 태아 길이고, 그 다음 한쪽 자궁각이 약간 확장되고 얇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배아낭은 공깃돌 크기로 아주 작다. 직경은 동전 10원짜리 정도의 길이다 라고 얘기 좀 듣겠고, 임신 45일쯤 되면 소는 3.5에서 7g 정도로 이렇게 그 달걀보다 더 작은 달걀의 절반 정도의 크기 따라서 확장되어지고 더 얇아져 있다. 그 굉장히 임신장은 부드럽으면 텐션이 없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정도를 좀 텐션이 없어진 정도를 보고 임신 여부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60일쯤 되면은 7.2에서 14.1g 1g으로 태아 체장은 6.4mm 정도 6.4. 이게 뭐 이 그람 수학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람,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소가 270일쯤 되어지면은 약 40kg 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자궁 동맥은 한 12cm에서 20mm, 즉 2cm 정도로 굵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임신 초기 30일에서 60일 정도까지의 초기 단계에서의 그 자궁과 태아의 변화, 그 상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어야 한다. 이 90일, 100일 되면은 바로 진단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은 달걀만 태아가 콕 잡히고 뭐 자궁이 커져 있고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는 아주 많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20일령, 30일령, 그 다음에 30일령, 20일, 30일령, 이거는 60일령 이렇게 해서 태아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조금 아주 부드럽다가 조금 더 크게 넓게 부드러워지고 더 크게 하면서 이게 안에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막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태아를 싸고 있는 육모막을 여러분들이 한 60일, 90일 이상 되어지면은 이걸 육모막을 감지해서 직장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이제 60일 이상 되어지는 자궁이 골반 넘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직장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자궁이 잡혀지고 가궁각 한쪽에 이렇게 육모막이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감지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육모막에 의해서 임신 진단을 빠르게 해낼 수가 있다. 경상에 대해서 또는 임신 60일 정도에서 쪽에 임신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신 초기의 자궁 태막은 그냥 밋밋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텐션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60일 정도 지나면은 궁부가 만들어지고요. 궁부가 만들어지고 궁부가 더 커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궁부가 만져진다고 하면은 약 임신 60일 이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 자궁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하면은 아주 돌출되어지는 감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궁부입니다. 궁부 이런 궁부 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임신 60일 정도 되는 조그마한 궁부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궁을 따라가서 이렇게 자궁각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면은 양쪽 복벽에 이 난소가 잡힙니다. 난소가 잡히는데요. 이 난소를 촉진해 가지고 이게 진성 난소인지 가성 황체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성 황체는 발정 주기 중에 있는 황체이고 진성 황체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황체입니다. 그래서 가성 황체보다 진성 황체가 약간 더 크기도 하고 더 단단합니다. 더 단단하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난소 촉진에 의해서 황체의 유무와 황체를 가성, 진성 황체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 진성 황체는 가성 황체보다 약간 크거나 단단하다. 이런 것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난소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촉진할 줄 알아야 돼요. 난소. 복벽에 자궁각을 따라서 이쪽에 들어가서 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복벽에 난소가 촉진됩니다. 이렇게 알밥만한 난소가 촉진되어지고 난소에 돌출되어진 가성황체, 진성황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난소의 발달 과정입니다. 난소의 발전기 난소의 발달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도축장에서 난소를 발달 과정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이걸 설명할 줄 알고 비교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난소를 촉진해 가지고 어떤 난소의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포가 터진 성숙 난포에서 배란되어지고 난포가 터진 난포구나. 이게 황체가 서서히 차오르고 황체가 황체계 황체 이렇게 약간 가성 황체로서 굉장히 최고 크기로 되어 있는 진성 황체보다는 적지만은 가성 황체의 최고 크기인 가성 황체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태아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난소를 이렇게 만져서 이거 어제 배란되어졌구나. 아래 배란되어졌구나. 그 다음에 배란된 지 한 4월 됐구나. 그 다음에 황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황체가 지금 컸는데 이 황체는 진성 황체보다는 작고 좀 약간 말랑해서 발정 주기 중인 황체이구나. 그 다음에 황체가 퇴행하는 것들 이걸 그 소의 황체 변화를 주기적으로 촉진해 가지고 이 난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정도 실력이 되면은 인공수정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번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기 임신 진단에 의해서 번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식 장애, 난소 기능 장애에 따른 난포 낭종인지 황체 낭종인지 또는 간성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인공수정사로서 신뢰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한 번식장애도 그 농가로부터 개선시켜주고 수치를 높여주고 또 문제소를 빨리 이렇게 파악해서 도태하거나 또는 치료하거나 개선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정액을 주입하는 수태를 위한 정액 주입뿐만 아니고
직장 검사에 의한 또는 난소 촉진에 의한 번식 장애를 진단하거나 또는 번식 장애를 개선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기 임신 진단 유무를 빠르게 확인해내는 이런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신 경과에 따라서는 자궁의 동정맥이 발달되는데요. 이렇게 임신이 진행되어지면은 임신 자궁 쪽에 이렇게 정맥, 동맥이 이렇게 발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궁,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을 해음 동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동맥을 촉진할 수 있으면은 이 중자궁 동맥 이쪽에 자궁 옆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동맥이 이렇게 촉진될 정도로 이런 실력이면은 자궁 동맥에 의해서 이거는 임신 60일이다, 90일이다, 120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자궁 동맥을 촉진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궁 동맥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궁 동맥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관의 다양한 직선형, 자선형, 커버형, 우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주입기가 이렇게 경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걸립니다. 이렇게 더 직진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거머진 경관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통과시키는 게 요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입기만 가지고 이렇게 경관을 통과하려면은 초보자들은 주입기로 막 찌르고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관 종류가 참 많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머쥔 경관을 이렇게 해서 손 가운데 경관이 있다. 이거는 이렇게 직장벽이고 그 안에 경관이 있고 경관이 이제 손 안에 가운데에 있다. 가운데 주입기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관이 공중에 떠 있으면 주입기를 이렇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골반 벽 쪽에 이렇게 밀어서 보존시킨 다음에 손 가운데에 있는 경관에 주입을 하면은 아주 인공수영 경관을 주입기를 통과시키기가 쉬워서 인공수영 성공률이 높아진다, 스테일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잘 숙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몰랐다면은 이 방법을 자꾸 연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공수정 시간이 1분 이내 직장에 손을 넣으면 1분 이내 주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1분에 한 마리씩 수정을 한다면은 1시간에 60마리, 10시간에 600마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에 600마리. 그래서 외국에 아주 큰 소 집단 그룹에서는 수정사가 하루 종일 수정합니다. 하루 종일 수정하면서 하루에 600마리 수정하면서 한 마리당 5만원, 3만원 받으면 몇천만원 되겠죠. 몇천만. 그래서 하루 종일 수정해주고 아주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정 시간을 단축시키는 때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마리 수정시키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수정시키도 3마리, 4마리밖에 수정을 못 시키는데 1분 이내에 수정을 시킨다면은 직장에 손을 넣은 직후부터 카운팅을 해서 1분 이내에 수정을 완료시킨다면은 1시간에 60마리, 그 다음에 10시간 하면 600마리를 하루 종일 수정시킬 수 있는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은 세계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있어서 미경산후와 경산후의 자궁이 위치입니다. 미경산후는 골반 위에 자궁이 위치하고 있고요. 임신 초기에는 임신 초임의
그 천연우는 이렇게 임신 자궁이 그 골반 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골반 강에 자궁이 있는 거다면은 이거는 초임이구나. 그 다음에 경산으로 복강 내에 이렇게 경관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산한 자궁이구나. 이산한 자궁은 자궁이 더 크고 더 밑으로 하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된 정조, 골반으로부터 경관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더 많이 떨어져 있거나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1산, 2산, 3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의 그 산차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정도의 수정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수의사가 농장에 방문하는 수의사는 거의 드뭅니다. 요즘 수의사들은 반려동물 진료만 주 전문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가축의 현장 수의사는 전국에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정사가 이러한 수의사적인 그런 견해, 경험 또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의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수정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수정사가 수의사적인 그런 경험이나 수의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여러분들도 소에 있어서 인공수정뿐만 아니고 번식 장애를 개선시켜 주거나 수태를 더 높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요. 30일령의 자궁, 그 다음에 B, 60일령의 자궁 모형, 그 다음에 90일령의 자궁 모형, 그 다음에 120일령 자궁이 워낙 커가지고 복강 안으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120일령 자궁, 이러한 그 모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여기에 맞춰보거나 견주어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더 정확하도록 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유능한 수정사, 그 다음에 그 농장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마음껏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수정란 이식, 그 다음에 번식장애 진단을 해내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의사만큼 정도 또는 수의사보다 더 이상 소번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수의사는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수의사가 배우는 과목이 너무너무 많고 인공수정 과목은 사실은 수의사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수의상과학이라고 배우는 데는 인공수정 기술이 약간 속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 교재로도 수의사들은 현장 경험을 아주 철저히 분석해내서 자기의 실력을 가다듬고 하니까 수의사가 대단한 실력가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는 수의사보다도 수정사가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고 수정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사가 수의사적인 그런 견해와 경험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직장 검사, 번식장애 진단 이런 것들의 실력을 이참에 좀 더 갖춰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임신기관말 자궁각의 직경 크기, 자궁각 약간 커져 있으면 내부에 콩알 알밤 크기의 돌출물이 있다. 60일은 달걀 크기 정도다. 90일은 야구공 정도다. 120일은 파크 골프 이렇게 약 한 10cm 이상 정도의 큰 공. 그 다음에 150일 되면은 15cm 이상 핸드볼 정도의 크기의 그 자궁에서 촉진되어진다. 그래서 골반강 바닥에 위치한 비임신 자궁과 임신 자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처녀 초임 소에 있어서는 그런 골반강 안에 경관이 위치하거나 또는 자궁각의 어느 한쪽이 아주 텐션이 없어지면은 임신 자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진단 방법으로 자궁 경관 상피세포 검사에 한 임신 진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자궁을 자꾸 주물르거나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서 주물르고 시간 끌면은 축주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임신 자궁을 가진 소에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을 끌면 아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면봉을 그 직장 검사로 그거 면봉을 오른손으로 질내에 생식기에 넣어서 경관 입구에 닿으면은 이렇게 면봉으로 서매어 닦아내가지고 다른 데 묻지 않도록 해가지고 닦아내서 이거를 여러분들 사무실에 와서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자궁 경관 상피세포로 그 소가 임신되어졌는지 임신 안 되어졌는지 이것도 하면 한 10마리, 100마리만 여러분들이 분석해내면은 그 타입이 바로 딱 여러분들이 국내 최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료를 슬라이드를 100개, 200개 준비해서 분석해내면은 여러분들은 그 경관 상피세포의 그 세포상만 보고도 이거는 임신이 됐다, 임신이 안 됐다, 또는 이거는 임신 뭐 한 20일령이다, 30일령이다, 60일령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경관 상피세포로에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성을 갖추어야 여러분들이 직장 검사에 의한 어떤 소견으로 임신 진단 여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도 자궁 경관 상피세포로도 현미경적으로 분석해내서 같이 비교 분석해내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임신 진단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하면은 임신 진단 키트에 의한 임신 진단입니다. 이런 최근에는 임신 진단 키트 회사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임신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임신 진단 방법을 숙지했다가 우유나 또는 혈액의 혈장 성분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정사라면은 인공수정사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에 이러한 아까 자궁경관 상피세포의 세포학적 분석에 의한 임신진단, 그 다음에 직장검사 촉진에 의한 임신진단, 난소 촉진에 의한 임신진단,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 키트에 의한 임신진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100번 이상의 사례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임신진단 키트에 의해서 임신진단도 여러분들은 빠르게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에 임신진단 해낼 수 있고, 직장 촉진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서로 다 일치할 때 일치하는 것들을 착 적고 이렇게 맞춰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조기에 임신 진단을 해낼 수 있는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공수정사들이 대부분 인공수정만 주로 해내는 아주 실력이 너무 옛날 방식에 의한 인공수정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꿔야 된다. 즉 수의사가 못하는 영역인 번식장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수정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 임신 진단을 이렇게 혈액으로 진단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임신 39번, 40번, 42번은 비임신, 39, 44번은 임신. 이렇게 염소도 빠르게 임신을 해서 빨리 분리해내서 다시 재임신에 도입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한우, 젖소, 염소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초음파 진단 임신. 염소가 이렇게 이제 보정틀하고 이 초음파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복부에 이렇게 먼저 그 틀을 제모하고 그 제모한 부분에 젤을 충분히 묻혀서 밀착시켜서 이렇게 프로브를 밀착시켜서 진단해냅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리는 이렇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녹음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염소 초음파 진단이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열람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초음파 임신 진단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초음파 진단 기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휴대폰을 모니터로 해서 휴대폰과 연결된 조그마한 초음파기로 여러분들이 어떤 소든지 염소든지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도 여러분 수정사라면은 기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공 수정료가 마리당 5만 원 받는다면은 임신 진단도 마리당 3만 원, 4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어지는 소는 임신 진단의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한다면은 5만 원이고 3만 원 줄 수가 있는 거죠. 축주회가. 그래서 임신 진단 기술도 초음파를 갖춘 인공 수정사가 임신 진단까지도 같이 해내는 이런 수정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만 유기 방법입니다. 소에 있어 분만 유기 방법인데요. 이게 영역을 잘못해서 좀 적게 됐는데 나중에 이 자료는 PDF 파일로 여러분한테 유튜브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만 유기 방법은 PF12를 임신 돼지의 경우는 112일째, 소의 경우에는 280일인데 임신기간이 278일째 이렇게 PF 주사하고 24시간 후에 매 30분 간격 옥시토신을 주사 넣습니다. 소가 5IU면 돼지가 5IU면 소는 20IU 정도를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 돼지하고 소는 가축 단위가 4배쯤 되니까 이렇게 10배 이렇게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 이상적인 번식 가능성은 임신이 280일, 비유가 60일, 반복 번식, 즉 수태되는 게 20일 이렇게 해서 총 360일 안에 반복 번식이 이루어져서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아야 된다.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 번식을 가장 잘하는 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의 인식도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고요. 염소 이상 번식 가능성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염소도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농가에 설득시키고 연구 이해되도록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인공수정의 생산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적극 어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농가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오직 농가의 그 교육을 받은 새로운 첨단 교육을 받은 농가보다도 뒤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는 무능한 인공수정사로 전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을 농가에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그런 기술이 적용되도록 해내야 됩니다. 이게 수정사들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재는 가축 인공수정사 한 권으로 끝내기의 교재를 주 교재로 강의를 해왔고요. 일부는 반려동물 인공수정 이식 내용을 약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수정과 관련된 것은 유튜브에 동물박사 인공수정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채널에 들어가서 인공수정에 관한 여러 가지 소, 염소, 돼지 인공수정 기술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사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소에 적용되어 있던 기술을 돼지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슴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능 인공수정사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축 인공수정사의 그 특강 1, 2, 3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용사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전문가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좋은 유전자 회사는 천안시 입장면 망향로에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저희 매일이나 전화로 이렇게 상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수경 관련된 그 실기 또는 정액 생산 이러한 것들을 교육받고자 하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핵심 기술을 꼬집어서 전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